진짜 이렇게 계속 가고 이렇게 둘이 계속 가시죠. 그러네. 네? 되게 걱정하고 좀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앞으로 닥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창피를 당하거나 당혹스러운 일을 겪거나 했을 때 그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사실 잘 잊혀지지 않는 그래요? 좀 겁도 좀 많아요? 겁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냥 심장이 너무 떨려서 놀이기구는 타요. 다 타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한 건 그거예요. 불안정하면은 무서워요. 불안정이라 하심은 높은 데 있다든지 이런 거가 그래서 이수경 씨가 이제 또 이렇게 힘든 이유가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자극을 추구하고 이런 측면이 굉장히 또 높아요. 높아요. 예. 그러니까 불안도도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어떤 불안은 엄청 높은데 또 새로운 걸 하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아픈데 맞고 싶은 거군요. 아플 것 같은데 또 맞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못하니까. 쭉 가지도 못하고 안 가면 너무 가보고 싶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좀 이상한 예일 수도 있는데 네네. 지난주에 이제 중국 촬영 갔다가 오는데 네. 화장실에 갔는데 비행기가 너무 흔들리는 거야. 네. 큰 거를 보고 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불안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열릴까 봐. 아니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떤 모습? 죽어 있을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를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떨어질 때 하다못해 팬티는 입고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본인이 유리심장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벌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계속 그런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는 알겠습니다. 자,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예요. 야, 내가 똥 싸는다는 게 방송이 안 되나? 재밌긴 한데. 아니 근데 또 그 임상 심리학자와 면담에서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라는 되게 낮아요. 얘기를 하셨. 나도 왜 그래요? 이렇게 비슷하지? 아니, 자, 왜 별로예요, 본인이? 네. 너무 이렇게 불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데 못 하고 항상. 성격이 네. 좀 이렇게 자유롭게 막 뭐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네. 왜 못 할까? 내가 어딜 얘기하는 것 가서도. 같아. 정현동 씨도 그래요? 네, 저도 똑같아요. 네, 그냥 제가 머리 기르고 치마 입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완전 달라요. 정면에서 바라보는 두 분을 완벽하게 달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너야. 그래서 저는 제가 요새 깨려고 제가 예능도 안 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하고 저도 보여주고 싶고 나에 대해서 나의 본질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 연기를 하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깨기 위해서 예능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수경 씨랑 자꾸 이렇게 비슷한 성향이 나오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네. 왜냐면 저는 새로운 장소 도전 이런 걸 좋아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좀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명확한 사건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촬영을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달려오시더니 제 고개를 딱 잡고 어머나 세상에. 막 웃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울었거든요. 놀랍겠다. 진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강렬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그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 혹시 수경 씨도 뭐 그런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지. 저는 이렇게 공포증 같은 게 원래는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저희 방송연예과거든요. 동덕여대.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전부 다 이쪽에 전부 다 발을 딛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먼저 데뷔를 먼저 하고 이랬는데 제가 안 나가는 동안에 친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 같은 거를 퍼뜨리고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서 지금 그랬으면 그냥 그러고 말아 이랬으면 되는데 어려가지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하고 연락도 제 마음에 대해서는 잘 얘기도 안 하고 조금 거리를 많이 둬요. 엥?
독립적인 고양이?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회와 관계를 맺고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거리를 두고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에 있는 그 자체가 자유롭다라고 느끼는 그런 성향이 좀 있죠. 평소에도 분은 자기 얘기 연락하죠. 잘 안 하죠, 근데. 제 얘기 잘 안 해요. 아, 간단한 건 하는데 깊은 얘기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봤었을 때 주변에서 기분 되게 좋게 해준다. 뭐 사랑 많이 받고서 잘 자란 사람 근데 첫째라기보다 막내 같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많이 듣긴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가 어두운 면을 안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예. 우리 연예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와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가 분리가 되기도 네. 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보여주는 나에 익숙해진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내면이 사실 문장 완성문에서 또 나옵니다. 자,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크게 웃는다. 나의 장래는 행복함이 가득하고 모두가 좋은 일을 하며 즐길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럼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는 왜 크게 웃어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네. 아, 그래서 웃는다? 그 문장 완성 양생이네. 검사를 보시면 네. 이게 사실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크게 웃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수경 씨의 가장 특징적인 적응 기제라는 방어 기제라는 게 뭐냐면 억압하는 거거든요. 억제하고 억압하는 거.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부정적인 정서, 감정을 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서 회피하고 외면하고 이런 거를 오랫동안 그냥 해 오신 게 딱 보여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동화에서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 즐겁고 밝은 게 아니니까. 네, 저는 그냥 삶이 행복하면 좋겠는데 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 좀 버거워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역할도 이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소모가 되거나 아니면 상처를 표현해야 되는 거거나 그런 거는 이제 너무 힘들어요. 가리게 되는 네, 거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막 그런 거 하면은 살이 그냥 쑥쑥 빠져요. 말할 뭐. 네. 최종 결과 한번 볼까요? 아, 궁금하다. 알았어. 나왔어, 진짜! 뭐 시베리아 불개동 나왔어! 이등이었어? 어머, 진짜! 뭐 시베리아 불개동 나왔어! 이등이었어? 어머! 이수경 씨의 본인의 비밀 그 성격 타입 어떤 게 나올 것 같을지. 예민한 불기둥은 좀 이상하다, 그죠? 예. 혹시 시베리아 불기둥 이런 거 안 나오겠죠? 저 그런 거 좋아해요. 그거 마음에 들 때더니 야, 너랑 나랑 합친 거야. 맞네. 내가 예민한 불기둥이고 어. 네가 시베리아 불기둥이었잖아. 예민한 시베리아 불기둥. 아니 그러니까 불기둥은 불기둥인가 봐. 안에 있다니까, 열정이나. 있어. 한번 하면 끝까지만 하니까. 기본적으로 타고난 기질 자체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니까. 근데 문제는 얼음과 불이 공존을 하고 있는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배우로서는 상당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배우로서는 최고의 기질이 그렇죠. 될 수 있는 건데 이거의 어떤 양면성이라 하면 정체성이 사실 항상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내가 정말 나라는 사람이 어떤 누군지에 대한 그 혼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인지하고 새로운 연기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다른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님 나이 드는 게 너무 싫어요. 이 걱정 해결 방법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어렸을 때 형성되어 있는 자아가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있는 그 실제 생활의 이수경은 나이가 전혀 안 먹어 있는 거죠. 시간만 흘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갑자기 어렸을 때 이수경이 미래에 도착해 있는 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성인으로서 처음 뭐 직장을 얻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 과정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두운 면을 좀 인정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부정적인 면들 있죠. 우리가 그런 거 언제 아냐면 학교 다닐 때 잘 몰라요. 회사 생활하면서 알아요. 우리가 동료들끼리 선배 욕하면서 뒷담화하면서 풀어도 괜찮아. 이런 것들 기준이 조금씩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경 씨도 사람들을 좀 많이 좀 미워하고 자기 안에 어두운 면, 내 안에 싫은 점들 막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보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나하고 가서 범죄자를 만나. 저 진짜 하고 만나고 싶죠 싶어요. 또. 정말 인생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얻는 게 있어요. 나한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관대해져. 아 잘해야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 그치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내가 옛날에 아 이 사람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가 사라져. 굳이 기대 안 해도 되는 거지.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지. 예. 그래서 저한테 기대 안 하시는 거예요? 기대 안 하지. 단호하시네요. 예, 단호박이죠. 나한테 되게 냉정하셔. 자 어떻게 걱정이 좀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해가 되는 부분도 좀 있고. 네, 제가 만약에 거울을 이전에까지 봤다고 했으면은 이전에는 백화점이나 어디 옷가게에 있는 예뻐 보이는 거울 있잖아요. 그거를 본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근데 거울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현실적인 거울을 조금 본 것 같아요, 제가. 좋다. 아, 표현 좋네요. 그래서 바로 이거 직면을 바로 못 하겠지만 조금씩 보는 보는 연습. 연습을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SNS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위에 이상한 사람 제보를 좀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을 들어보고 저희가 이상한 사람인지 보통 사람인지 전문가와 함께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면서 이제 물음표 불을 총 3번까지 누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상한데 싶으면 1단계 파란불을, 그리고 좀 많이 이상한데 싶으면 2단계 이 보라불을 켜주시면 되고, 와 완전 이상하다 이 사람 하고 생각이 되시면 3단계 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밖에선 사교적인 성격으로 친구도 많고 나름 사회생활도 잘하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만 들어가면 자꾸 화를 못 참고 헐크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실수로 네 핸드폰을 떨어뜨렸어. 뭐라고? 오빠 저 미친 거 아니야? 오빠 저 미친 거 아니야? 엄마가 사주면 되잖아. 뭘 그렇게 화를 내? 뭐 돈 있으면 다야? 지금 돈 있다고 엄마 유세 떠는 거야? 진짜 짜증나지. 당시엔 너무 화가 나서 방에서 펑펑 울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렇게 화낼 게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마음속으로는 부모님께 다정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엄마, 내가 성시경 콘서트 예매했어. 나랑 같이 보러 가자. 엄마는 안 갈래. 그럴 여유가 어딨냐? 아니 이게 얼마나 힘들게 구한 건지 엄마 알아? 야, 가면 차비며 밥값이며 돈도 들고 다음에 가자. 엄마 맨날 다음 그러더라. 사람이 죽는 건데 순서가 어땠어. 이러다 계속 못 즐긴다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 그동안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본 엄마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 제 마음과 달리 엄마에게 화가 나서 또 폭언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최근 저의 폭력적인 모습이 남자친구에게도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왜 자꾸 늦게 일어나는 건데? 이거 뭐 친구들하고 뭐 술도 한잔하고 뭐 남자가 뭐 너 지금 정신이 있냐? 남자가 뭐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이래 갖고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건데? 아 진짜 세상 한심하다 한심해. 그렇게 평생 찌질하게 살래? 세상 한심하다 한심해. 그렇게 평생 찌질하게 살래? 찌질은 그렇지 않은데. 남자친구는 제 말이 너무 자극적이라 놀랬대요. 근데 사랑하는 남자친구한테까지 저의 폭력적인 모습이 드러나니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부모님께도 남자친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제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런 점 이상하죠? 이번에도 안 눌러요? 자기에 대한 지금 분노 아니면 갑자기 폭력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모르는 게 아니라 또 우리도 왜 보면 가장 가까운 그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나의 정말 알 수 없었던 정말 제2의 누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또 모습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저는 콘서트 안 간다 그랬을 때 알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대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함부로 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엄마하고 딸들은 그렇게 정말 진짜 싸울 때 죽일 듯이 싸우더라고요. 남하고는 그렇게 안 싸우는 것 같아. 저도 이거 이해해요, 이 감정. 저는 엄마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너무 잘 알아서 너무 가까이 지금 감정적으로 붙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지금 좀 이상한 거 같아. 내 마음 알아줄 것 같은 나 좀 사람에게 알아줘. 드러내는 네네네. 막 이거 있잖아. 믿을 수 있는. 그러려면 알아주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모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어학적에서 보면 성인이 돼서 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을 제대로 아직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 친구는 그 시기에 성인이 돼서 이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그 시기에 이게 가장 편했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고차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표현을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 이거는 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요 정도 수위는 상담실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는. 아. 근데 아까 윤주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문제의식이 있지 않느냐. 나 좀 치료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자아의 건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굉장히 희망이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이 가깝고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말도 안 되겠지만 같이 엄마도 막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어떡하지? 엄마가 실수로 네 그러면 정말 어떡하지? 엄마가 실수로 네 핸드폰 또 알았어. 홍지박살이죠. 엄마 미친가? 미쳤는데? 그러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그래서 꼬리 내려. 화낼 수 있는 상대가 또 없어졌으니까. 어때요? 저는 뭐 조금 다르게 보자면 네. 아까 이제 김혜연 씨가 독립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직 독립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한테 화가 많이 나는데 내 안쪽 면을 볼 힘은 없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나 같은 면을 찾았을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되게 동일시를 하고 어, 있고, 맞아. 내가 볼 때는 분리가 안 돼 있는. 맞아, 되게 행복한 사람은 화 안 내잖아. 맞아. 여기 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뒷바라지 하느라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본 엄마. 엄마를 얼마나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정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 예. 이거 엄마의 기준이잖아요. 예. 자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엄마한테 좋은 딸이 되고 싶은데 엄마는 왜 이러고 살아? 약간 이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 엄마랑 자기를 좀 분리시키고 독립이 돼야 되고 나의 안 좋으면 나의 안 좋으면 끝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따님은 조금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다면 뭐 상담이나 한번 이게 받아보시는 좀 맞아. 공유